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최근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그림자검, 드락사르를 기반으로 한 카이사 빌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선택률은 3.6%대로 낮은 편이지만 승률도 나름 유의미하게 찍히고 있고요. 무엇보다 해당 빌드가 정착해가는 과정, 그 근거가 너무나도 탄탄합니다. 룰러 선수도 어제자 솔랭에서 해당 빌드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카이사가 그림자검까지 들게 되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빌드는 드락사르와 카이사의 시너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드락사르는 대상의 잃은 체력이 비례해 스킬 피해량이 18%까지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킬 데미지 비중이 높은 챔피언이 사용을 했을 때 시너지가 뛰어난 편이죠. 그런 면에서 카이사는 원딜 챔피언들 중에서도 스킬 데미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원딜 챔피언들이 치명타 기반 평타 데미지로 딜을 하는 것과는 달리 카이사는 아이템이 갖춰질수록 진화하는 Q, W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Q 스킬을 진화시킨 직후 카이사의 첫 전성기가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데미지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여기에 드락사르의 높은 공격력과 물리 관통력이 더해졌을 때 파괴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스킬 피해를 모두 증폭시키기 때문에 물관 아이템이지만 W 진화 포킹 데미지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패시브에 있는 적중시 마법 피해와 5스택 잃은 체력 비례 데미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드락사르의 스킬 피해 증폭 옵션에 적용이 가능하죠. 지금 보시면 카이사가 드락사르를 구매했을 때 일반 AD 빌드보다 패시브 마법 데미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타 지속 딜도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는 옵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카이사의 데미지 메커니즘이 드락사르의 스킬 데미지 증폭 효과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처치 후 지정 불가가 되는 효과도 깨알같이 시너지가 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카이사의 경우 궁으로 진입을 하여 적 딜러를 끊어내고 빠져나오는 플레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 드락의 1.5초 지정 불가 효과가 쏠쏠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2코어로 드락사르를 올리는 빌드가 연구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스태틱 빌드에 드락사를 섞기에는 어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생뚱맞게 들어간달까요? 스태틱 빌드는 2코어 내셔 이후 AP 빌드와 같이 구성을 했을 때 밸류가 더 높은 게 분명하거든요. 드락은 기본적으로 물리관통력 아이템이기 때문에 초반 큐지나 타이밍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1코어 아이템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 13.16 패치 버프를 받았던 그림자검입니다. 이때의 버프로 원래도 아이템 체급이 좋았던 그림자검은 2300골드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격력 50, 물리관통력 13에 스킬 가속까지 갖춘 말이 안 되는 가성비 아이템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사용할 만한 챔피언이 적어서 선택률이 확 올라오진 못했던 아이템인데 카이사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특히 카이사의 파워커브를 확인해보면 이 그림자검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이사는 QWE 진화가 모두 이루어지는 20분 이전까지 움푹 파인 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솔랭에서는 15분 이전 타이밍에 게임이 어느 정도 기우는 경우가 참 많이 나와 이 타이밍에 고점을 가져갈 수 있다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이사는 분명 아쉬움이 많은 파워커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검은 톱날 단검이 하위 아이템이기 때문에 첫 귀환 이후 라인전도 보다 강력하고 1코어 평균 완성 시간이 9분으로 다른 원딜들의 1코어 완성 시점보다 2-3분 더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한 타이밍을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자검 빌드는 카이사의 그 어떤 빌드보다도 큐진화를 빠르고 값싸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7렙 기준 도란검과 그림자검 그리고 톱날 단검으로 큐진화가 완성이 되거든요. 도란검을 제외하면 3400골드의 큐진화가 가능한데 톱날 단검을 하나 더 구매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진화 타이밍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롤에서 손에 꼽히게 좋다 평가를 받는 하위템이 바로 톱날 단검이죠. 기존 7렙 진화 빌드인 도란검, 폭풍갈키, 곡괭이 빌드가 3875골드인데 그림자검 빌드가 475골드 싸고요. 진화도 그래서 더 빠르고 물리관통력까지 챙기니 초반에 이 빌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 와닿죠. 이후 이 톱날 단검을 드락사르로 이어 올리면서 2코어까지 강한 타이밍을 쭉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매우 매력적인 빌드입니다. 큐진화, 그림자검, 톱날 단검 타이밍에 굴리기 시작을 하고 궁극기를 통해 빠르게 합류가 가능하며 깨알같이 시야 장악에서도 강점을 발휘하는 카이사를 들고 굴리는 빌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W와 E 추가 진화 타이밍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보통 카이사가 매치업 열세를 겪는 닐라, 드레이븐, 애쉬, 루시안 등이 모두 카이사의 저점 타이밍을 공략하면서 리드하는 구도를 가져가곤 하는데
하는데 이 구도 자체를 뒤집을 만한 최소 불편하지 않게만 만들어도 대성공입니다. 물론 스태틱 폭갈 빌드에 비해 중후반 고점은 약간 낮아지지만 어차피 나머지 W2 스킬의 진화 밸류에서 오는 카이사의 체급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후 3코어로 내셔를 올리면서 공속팀까지 구매를 하면 10렙에서 11렙 타이밍에 W와 2스킬 모두 진화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내셔를 올리기 전 타이밍까지 공속이 약간 답답한 면은 있지만 스킬 딜러처럼 활용을 하다가 내셔 구매 이후 공속과 진화 밸류를 모두 챙기면서 하이브리드 운용이 편해지는 그런 빌드입니다. 4코어 이후 빌드로는 덱캡을 올리면서 추가 주문력을 갖추고 패시브와 W 데미지를 올리는 방향을 주로 선택합니다. 물관 빌드에 AP 아이템을 섞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앞서 이야기드린 드락사르의 스킬 데미지 옵션 덕분에 AP 빌드를 이어서 구성을 해도 충분히 효율적인 데미지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검과 내셔의 이빨 모두 각각의 아이템 밸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을 함께 구매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기분 좋은 빌드 구성이라 부를 수 있기도 하죠. 현재 저희가 여러 지표를 통해 아이템들의 밸류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림자검과 내셔의 이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룬은 초반 고점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칼날비를 사용합니다. 또한 그림자검을 올리니 좀비 와드를 채택하는 것이 특징이죠. 보조룬에서 룰러 선수는 아예 초반 교전을 자주 발생시키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우주적 통찰력을 사용했는데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마법의 신발과 우주적 통찰력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상한 빌드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았을 때 생각보다 아이템 빌드 구성이 알차고 카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빌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인게임 장면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자검 완성 직후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 나갈 수 있습니다. 10분 초반대에 이미 1코어가 나와 있고요. 상대는 아직 코어 아이템을 완성하지 못하여 동수교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또한 아직 큐 진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물관 빌드 특성상 스킬 콤보가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7, 8렙 타이밍에 그림자검, 톱날로 큐 진화를 마무리했다 큐 한 번에 상대 체력에 갈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상대 챔피언과 적극적으로 교전을 하면서 킬을 따내고 강한 타이밍을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웬만한 딜러들은 진화 Q, W, 칼날비까지 풀콤보로 맞았을 때 카이사를 이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 랩차가 나는 상황에서 정미드 요네와 1대1 교전임에도 칼날비와 Q, W 폭딜을 모두 넣으니 충분히 역으로 킬각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기존의 폭갈 스태틱을 올리던 카이사라면 사실 이 타이밍에 랩차 나는 요네를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분대에 물관이 무려 23이나 되는 Q진화 타이밍의 카이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킬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킬과 강한 초반 고점으로 상대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아군과 함께 추가 교전을 만들어내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베스트이겠습니다. 그림자검 톱날이 완성된 직후 시점에 교전을 유도할 수 있다면 대부분 적 원딜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빌드가 강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활용을 하면서 드락사르 타이밍까지 고점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드락사르가 나온 시점부터는 Q 콤보 한 번에 원콤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나오는데요. 진화 Q딜이 제리에게 모두 들어가면서 W까지 맞추자 순식간에 킬각이 나왔고 궁극기로 쫓아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적을 잡아내도 드락사르의 처치 후 지정 불가 효과 덕분에 한 턴을 더 살면서 끝까지 Q딜을 돌리고 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카이사가 이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이 스킬이 빠졌을 때 궁극기로 진입한 뒤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드락사르 효과 연계로 한 턴을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유의미하죠. 적 딜러에게 Q 한 번만 풀 히트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킬각이고 드락사르 은신이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W를 맞췄을 때 정말 과감하게 암살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리가 곧바로 벽을 넘지 못했다면 칼날비 평타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단번에 원콤이 나왔을 각이죠. 지금처럼 적 딜러를 암살하기 위해 적진 중앙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일단 상대를 잡아내니 바로 지정 불가가 되어 크산테가 카이사에게 곧바로 궁극기를 사용하지 못했죠. 만약 크산테가 바로 WR을 사용하면서 포탑 안까지 데려갔다면 카이사도 같이 처치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드락사르 덕분에 아군의 커버 타이밍까지 걸고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진입할 수 있는 원딜 챔피언들은 과감하게 진입을 해줘야 승리 플랜이 다채로워지는데 드락사르가 이 선택지를 확 넓혀주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의 과감한 플레이 이후 드락사르로 생존하는 플레이가 쌓이면서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셔가 나온 이후부터는 높은 W 포킹 데미지까지 보여줍니다. 공속도 훨씬 편안해지고요. 드락사르 스킬 추가 피해 덕분에 QW 한 번씩만 툭툭 돌려도 상대에게 들어가는 데미지는 상당한 편이죠. 기존 카이사 플레이처럼 이렇게 스킬로 적 체력을 빼두고 RW로 암살각을 재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 스킬지나 드락사르 보험으로 더 과감한 진입까지 가능하여 상대 입장에선 대응하기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보다 과감한 플레이로 중반 타이밍에 킬을 만들어내야 파워가 더 제대로 나오는 그런 빌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 강한 타이밍을 보다 앞당긴 그림자검 드락카이사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자검 드락사르 카이사에 대해 리뷰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